우리가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MHz. 안녕하세요. 조는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의 FM 남이 그려주세요. 안녕. 남의 FM. 네, 굿모닝 남해. 안녕하세요 남해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남해의 아침을 여는 방송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굿모닝 남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이죠. 자, 이번 주말에 또 미니 제2차 한파가 제2차 미니 한파가 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엊그제 최강 한파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차가운 서고 동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기압 배치에 우리가 따른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남해 FM 공동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죽으려고. 자, 서고 동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우리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자, 왼쪽에는 이제 서쪽에는 고기압이 이렇게 불고 있죠. 고기압은 회전 반경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동쪽의 저기압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또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는 그런 통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서고 동저, 겨울철 전형적인 기압 배치죠. 기압 배치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 북쪽에 차가운 공기층 통로가 생겨서 이번 주말에 또 미니 한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최강 한파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은 1월 25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3도였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7번째로 낮은 기온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말은 그 25일 한파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한겨울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가 1월달, 2월달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의 특보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서해안 쪽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설주의보는 전라남도, 그리고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 건조경보, 건조주의보는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 쪽에 이렇게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해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대기는 아주 건조한 상태니까요. 산불 조심, 불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기상청 발표, 우리 지역의 기상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의 아들이죠. 하동근이 불러줍니다. 꿀맛이야.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내 마른 가슴에 단비가 내리듯 외로운 내 마음 촉촉히 적셔주네. 사나이 울리는 아찔한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네, 우리 남해의 아들이죠. 하동건. 예, 하동건 가수가 꿀맛이야 보내드렸습니다. 기상청 발표, 우리 남해군 기상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2도부터 시작해서 최고 0도까지 이렇게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하늘은 하루 종일 아주 맑겠습니다. 바람은 육상부는 하루 종일 북서풍이 오전에는 3에서 11m, 초당 3에서 11m 정도 이렇게 불고 오후에는 11에서 12m 정도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춥겠네요. 예, 체감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11에서 육상부 바람이 11에서 12m 정도 초당 오후에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대기 습도는 최고 55%까지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아니지만 많이 건조한 대기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내일 춥네요. 최저 영하 7도에서 한낮에는 영하 2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영하 4도에서 오후에는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영상 6도까지 이렇게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오늘의 바다 기상정보. 오늘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기상청 발표 기상정보입니다. 남해 앞바다는 오전에는 북서북풍이 초당 5에서 10m로 불겠고 파고는 0.5에서 1m 정도 이렇게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북서북풍이 초당 8에서 12m로 이렇게 불겠고 파고는 0.5에서 2m로 아주 살벌한 호연 백파가 높게 일겠습니다. 물론 곳곳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북서북풍이 불면 남면권 쪽에는 바람이 많이 막아주죠. 많이 막아주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먼바다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파고가 최고 2m까지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요. 예, 이번 주 주말 바다 기상 정보 한번 볼까요? 이제 내일 28일 토요일 오전에는 북서북풍이 6에서 10m 정도 불면서 또 파고는 0.5에서 1.5m
정도로 이렇게 불겠고요. 오후에는 서쪽 북서풍이 6에서 10m 정도로 불면서 파고는 0.5에서 1m 정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서풍이나 북서풍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서풍이 이렇게 불면 상당히 파도가 좀 생각보다 좀 높죠. 예. 29일 일요일에는 오전에는 서풍 또 북서풍이 오후에는 남서서풍이 6에서 10m 정도로 불겠고 파고는 0.5에서 1m 정도로 높겠습니다. 결론은 오늘부터 주말 내내 제법 센 바람으로 인해서 소형 선박들은 출항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파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출항을 삼가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예. 일출은 아침 7시 31분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아침에 일출 시간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잖아요. 하루에 약 1분 정도씩 이렇게 점점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32분이었는데 오늘은 31분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조음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물때는 열새물입니다. 남면 평산 기점 간조가 새벽 6시 30분경이고요. 또 간조가 새벽 6시 30분 저녁 7시경입니다. 만조는 오후 1시경이고요. 새벽 6시 30분경 간조에서 오후 1시 만조까지 조고차는 239cm 그리고 저녁 7시경 간조까지 조고차는 225cm를 조고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감성돔 선상 낚시하기가 딱 좋은 물때이긴 한데 또 조류도 적당하게 흐르고 그렇지만 이제 남해 바다 전체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고 파고도 최고 1에서 2m까지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출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 기상청 발표 오늘과 주말 바다 물때 정보였습니다. 자, 전하는 소식 듣고 남해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 재난방송센터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캠페인 방송입니다.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한파재난,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 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겨울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는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여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으로 보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며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MBN 재난방송센터에서 알려드린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MBN 재난방송센터에서 알려드리는 이렇게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면 또 이런 방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참. 아니 음악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조금 덜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설정은 한 번만 플레이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또 리플레이가 되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현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26일 어제 오후 4시 기준이죠. 우리 남해 군내 확진자는 15명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전체 이제 2,379명이 그제죠. 어제 오후 4시까지 집계니까
그제 2,379명이 경상남도에서 확진이 됐는데 모두 지역 감염자라고 합니다. 인근에 하동은 14명, 사천에는 72명이고요. 중증 확진자가 13명이라고 하네요. 치료 중인 환자 대비 0.1%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27.6%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25일 0시 기준입니다. 1차 접종이 경상남도입니다. 1차 접종이 86.7%, 2차 접종이 85.9%에 해당이 되고요. 동절기 추가 접종은 10.8%라고 합니다. 예, 10.6%에서 0.2% 올라서 10.8%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에 대한 우울감, 불안감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860-8785 860-878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이제 건강한 겨울나기 동절기 추가 접종 정책을 펼치고 있죠. 현재 1, 2차 접종을 한 12세 이상의 전 국민들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3종을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 있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면은 누구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종도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백신 접종자는 이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56%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접종, 동절기 추가 접종을 꼭 하시면 더 안전한 동절기를 겨울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종하는 거는 기존 백신보다 훨씬 낮은 이상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이상 사례가 낮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이렇게 접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면 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리고 또 실내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최대한 가능한 짧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내 환기는 하루에 3번 이상 회당 10분 정도 이상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나의 가족 그리고 직장 모두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상도가 불러줍니다.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새 아침이 네, 유튜브로 우리 최미남님, 예,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잠시 청취하고 갑니다. 역시 오늘도 나상도 노래네요. 아주 경쾌해서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최미남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네, 남해의 아들 나상도가 보내드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예. 우리 남해의 아들이 부르는 노래라서도 그렇지만 또 아침에 이 노래를 제가 방송할 때 노래를 들으면 좀 경쾌하면서도요, 예, 좀 활기찬 텐션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냥 매일매일 틀어드리려고요. 네. 많이 들으시면 귀에 착착 이렇게 붙는 게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18번 곡으로 또 삼고 싶어서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굿모닝 남해는요, FM 91.9MHz 라디오로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전용 앱이 있죠. 예, 구글 플레이에서 남해 FM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전용 앱을 설치를 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또 원하는 시간에 또 라이브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유튜브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예, 녹화 방송도 앱에서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좀 장소가 좀 멀긴 하지만, 예,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 예,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 한다고 하니까요. 총 18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수별 하루 6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좀 멉니다. 전북 전주거든요.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전북 전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여성 농업인 농기계 활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를 하셔서, 예, 교육 내용은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조작, 농작업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862-0012 862-0012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보물섬 배드민턴단, 밑반찬 지원, 수영교실, 남녀장애인 축구단, 남녀장애인 일상지원 프로그램, 예,
개별 언어 치료, 정보화 교육, 중증 장애인 현장 훈련, 여성 장애인 자조 모임, 여성 기능 습득 교육, 쿠킹 클래스, 낚시 체험, 특수 교육 대상 아동 지원, 외식 지원, 재가 장애인 나들이, 영화 관람 지원 사업, 만들기 키트, 장수 사진 지원, 경사로 설치 지원, 상담 사례 관리 사업,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모집 상황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또 신청을 하시면 또 대기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다음 파세에 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862-0012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 창선면 대곡 해울림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사무장을 모집한다는 공고입니다. 2명이네요. 채용 인원은 2명이고요. 공고 기간은 어제부터 1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공고 기간이 좀 짧네요. 예, 좀 길면 좋을 텐데 그죠? 예,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860-3938 그래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 창선면 대곡 해울림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를 또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동면입니다. 1명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 계약 기간은 2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접수 기간은 2월 3일까지입니다. 2월 3일까지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채용 공고였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2024년 또 농림축산식품사업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 전달해 드리다가 저도 깜빡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배도 지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10년이라서 내년에는 배 검사의 엔진 개방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해군에서 어업인들에게 하는 사업 중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고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입니다. 네,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2월 10일까지네요. 좀 빠듯하네요.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서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남해군 농림축산식품사업부, 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조건, 자격, 지원 내용,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이런 거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청의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건설교통과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 관련 유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남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성농협, 남해농협,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내년도 사업이고요. 내년 사업을 벌써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농림축산식품 사업인데 이 사업이 총 174개 사업입니다. 174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우리 남해군의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해군의 농업인들께서 이런 정보를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남해군 행정에서 농업인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도 드릴 겸 또는 컨설팅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셔서 물론 상시적으로 2월 10일까지 상담도 받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개별적인 이런 컨설팅을 좀 자세하게 하는 그런 행정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 174개의 분야에 지금 뭐 A4 용지로 4장이 됩니다.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직불제부터 해서 뭐 야생동물부터 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 농촌 공간 정비, 뭐 축제, 유학, 직매장, 뭐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남해 군민들 지금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자,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좀 이 부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찾아가는 농업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서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이 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남해의 딸이죠. 이번에는 류인숙 가수가 불러줍니다. 뻐꾸기 사랑. 뻐꾸기 둥지 위로
내 품에서 고이 쉬려마 뻐꾹뻐꾹이야 뻐꾹뻐꾹이야 내 품에서 쉬려마 내 품에서 쉬려마 네, 우리 남해의 딸이죠. 예, 류인숙 가수가 불러줬습니다. 뻐꾸기 사랑. 제가 아까 2024년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174개 사업에 신청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전에 앞전 지방선거 때 모 후보께서 군수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공약사항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던 건데요. 뭐냐면 각 마을별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두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공모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공약을 넣어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지자체나 또는 뭐 정부의 그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좀 많이 어렵죠. 용어도 생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또는 면별로 이렇게 그런 공모사업에 좀 컨설팅도 하고 또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배치를 하면 좀 더 우리 남해 국민들이 좀 편하고 또 다양한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자리 소식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우리 마을 회계 주치 채용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네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마을 회계 주치 경로당의 회계, 정산, 교육, 정산관리, 경로당 업무 보조, 스마트폰 교육 같은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 근무 장소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각 한 명을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요. 접수처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1일 5시간씩 주 2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0명 모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여기에는 4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이라고요. 만 50에서 70세 미만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군민이면 된다고 하네요. 1차 시험 서류 전형이 있고요. 2차 시험은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는 860-8649고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부모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마련된 남해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가정에 많은
신청이 필요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소득 기준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잘 됐네요. 소득 기준과 무관한 그런 상이니까 자녀를 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24명이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9일까지 15일 동안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우선순위는 있다고 하네요. 네. 1순위는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2순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3순위는 다자녀 가구 및 장애, 요양 환자가 있어서 자녀에 대한 돌봄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다함께 돌봄센터 방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 양식어업인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어업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2월 10일까지. 신청 장소는 남해군 수산자원과 스마트 양식팀이고요. 860-3363, 860-3363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가 좀 있네요. 그렇지만 필요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 사업에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군에서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 신규위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 신규위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해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1388 청소년 지원단 신규위원을 2월 한 달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소년들을 조기에 이렇게 좀 발견해서 또 위험에 노출된 또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죠. 4개의 하부 지원단이 있다고 하는데 발견 구조, 의료 법률, 복지, 상담 멘토 이렇게 4개의 지원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860-3889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찬 남해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남해군 주민행복과장도 견임을 하고 있는 류기찬 남해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1388 청소년 지원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원단이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 신규위원회, 우리 남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의 아들입니다. 남해의 아들 남해준, 남해준 혜준이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빠. 빨간
흰색 장미를 입에 물고 통기타를 쳐매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워주려 혜준이가 왔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던 널 위한 집을 짓고 네 맘속 피어버린 우리 짠에 사랑을 채우리라. 혜준이야 혜준이야 불타는 청춘 혜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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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남자 혜준이야. 뜨겁다 뜨겁다 뜨거워 내 사랑 불태울 거야. 오늘 밤은 너를 위해 내일 밤도 너를 위해 내 사랑 불태울 거야. Hey everybody look at me 혜준이가 왔다 모두 모여봐 혜준이가 노래한다 박수 저기 오빠 옷 입은 거 힙합 움직이면 봉작 하지만 굿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One, two, three, let's go 이 스카프를 목에 걸고 하모니카 입에 물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워주려 혜준이가 왔다. 저 푸른 바다 위에 그림 같던 노란 배를 타고 이 맘속 피어버린 우리 짠에 사랑을 채우리라. 혜준이야 혜준이야 불타는 청춘 혜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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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남자 혜준이야. 뜨겁다 뜨거워 내 사랑 불태울 거야. 오늘 밤은 너를 위해 내일 밤도 너를 위해 내 사랑 불태울 거야. 화끈하게 또 부드럽게 끝나지 않을 사랑이야. 혜준이가 그래 혜준이가 죽어도 부를 네 사랑이야. 뜨겁다 뜨거워 내 사랑 불태울 거야. 오늘 밤은 너를 위해 내일 밤도 너를 위해 내 사랑 불태울 거야. 네, 남해의 아들이죠. 남해의 준. 노래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닮아가는가 봐요. 예. 노래가 경쾌하고 또 위트가 넘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요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완전 팬이 됐습니다. 자, 소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50분이 다 돼가네요. 남해군 노인복지관에서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19개의 강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해군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프로그램, 지금 평생교육 2개, 취미여가 13개, 건강검진 4개 강좌, 총 19개의 강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3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교육, 생활영어, 노래 교실, 시니어 라인 댄스, 손발 건강 마사지, 하와이 훌라, 시니어 뮤지컬, 아주 재밌네요. 예. 강좌당 수강료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라고 하니까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은 무료고요. 차상위 계층은 수강료 50%가 이렇게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국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860-3723
방문하거나 860-3725 팩스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진주정시 청년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도 100만 원을 이렇게 기탁을 했다고 하네요. 진주정시 청년회, 큰 박수로 칭찬합니다. 자, 남해군이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네요. 남해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등급이 상승한 1등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등급 상승했으면 전년도 2021년도에는 3등급이었다라는 말이겠네요. 남해군은 청렴 체감도에서 2등급, 청렴 노력도에서 1등급을 받아서 최종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게 됐는데, 청렴 노력도에서 기관장, 고위직 노력과 리더십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남해군은 3등급을 유지를 해오다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아무튼 남해군의 종합 청렴도가 1등급을 달성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1등급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복합문화공간 락키비움 남해가 어제 개관을 했죠. 그래서 남해 힐링 빌리지의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스타트를 했는데요. 락키비움 남해에는 1만 장의 LP판, 각종 기획 전시 개최,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요. 아름다운 해안 절경하고 카페, 베이커리 이런 부분들이 또 어우러져서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힐링 빌리지에는 남해군 장포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죠. 주거, 숙박, 문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첫 서막을 락키비움 남해가 이렇게 장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락키비움이라는 이름은요,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 박물관 내 의미가 담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빙, 또 박물관의 의미가 담긴 신조어라고 하네요. 연 면적 1653평방미터, 지상 2천 규모라고 합니다. 관리 운영은 MBC 경남에서 맡고 있고요. 12,000여 장의 LP판이 내부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하고요. 연중 미술품 기획 전시도 이루어지고,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또 방문객들에게 오감 만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어제 개관했죠. 개관을 기념해서 오는 3월 14일까지 정의지 조각가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이구예나에서 뉴웨이브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창선면 장포항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서 또 힐링 빌리지를 조성을 했죠. 커뮤니티 센터, 즉 락키비움 남해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하고요. 공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등이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현재 629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110개 규모의 호텔, 주식회사 남해 S파크 비치 리조트에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포항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어항 환경 정비, 캠핑장 조성, 어촌 재생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 남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도 자료를 접하고 꼼꼼히 따져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창선이 조금 그런 관광지에서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남해군 힐링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이 사업들, 그리고 창선 장포에 지금 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과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창서면을 대표하는, 주변에 또 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서면을 대표하는 또 가인에도 지금 큰 또 숙박업소가 하나 지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서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해군을 대표하는 그런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는 그런 발판을 지금 다지고 있다. 조만간 창서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자, 우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방송자원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수님의 탄소 사냥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제로 하루빨리 이상기온 잡아보자. 미세먼지 다 없애고 숨 한번 크게 쉬자. 너도 나도 사냥꾼, 탄소 잡는 사냥꾼. 이 지구를 지키는 지구의 파수꾼. 지구가 열받았네. 날마다 뜨거워진다. 홍수가 범람하고 산불이 자꾸 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 곳이 없다. 너와 내가 나서서 탄소부터 잡아보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나도 정다운 친구, 아름다운 지구호를 함께 타고 가네. 그래서 하나뿐인 이 지구를 내 몸처럼 맡겨주고 건강하게 지켜서 영원히 함께 가요. 탄소 제로 하루빨리 이상기온 잡아보자. 미세먼지 자, 오늘도 1시간가량 우리 남해의 소식들로 함께 했습니다. 굿모닝 남해 여러분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소식과 이슈에 중심 있는 분들과의 전화 인터뷰 또는 행사, 또 농수산물 소식, 행정 소식 같은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았으면 하는 주변의 소식들로 채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이나 소식들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남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굿모닝 남해 이태인이었습니다. 잡아보자. 우리 오늘 처음